사주에 홍란성이 있으면 연애가 잘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연애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 인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홍란성과 도화가 동시에 겹쳐있는 한 여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인연은 많은데 남편은 남지 않는지, 사주와 육효가 어떻게 똑같은 결론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윤년, 경호월, 무오일, 신유시 여성. 이 사주는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강한 인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명식으로 단순히 연애가 많은 사주라는 수준을 넘어 인연이 끊이지 않고 계속 유입되지만 결코 정착되지 않는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례이다. 기윤년, 경호월, 무오일, 신유시로 구성된 이 명식은 화와 금의 기운이 강하게 대치하면서 일간 무토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화와 유금의 반복 구조이다. 오화는 홍란성으로 작용하고 유금은 연지 사유축 중심 구조에서 도화로 작용하며 동시에 무토 기준 상관에 해당한다. 즉 이 사주는 하나의 인연 기운이 아니라 홍란성과 도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구조이며, 여기에 상관의 성질까지 겹치면서 관계의 형성과 파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홍란성은 단순히 이성이 잘 붙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연 자체를 끌어들이는 힘이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들어오고 관계가 만들어지며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조이다. 반면 도화는 외적인 매력, 노출, 사람들과의 접촉 빈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분명하다. 사람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관계는 쉽게 형성되며 한번 맺어진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동시에 여러 인연이 겹치는 형태로 전개된다. 실제로 이 여성의 삶에서 20대부터 현재까지 남자 인연이 끊이지 않았고 60세에 가까운 현재 나이에도 연애가 왕성하다는 점은 이 구조가 그대로 현실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연이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인연이 왜 정착되지 못하느냐는 점이다. 그 핵심은 관성의 부재에 있다. 무토일주에서 목은 관성으로서 남편을 의미하는데, 이 명식에는 목 기운이 원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곧 결혼이라는 제도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사람은 계속 들어오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남편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구조를 만든다. 쉽게 말하면 연애는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결혼으로 고정되지 않는 흐름이다. 여기에 더해 오화일지 기준에서 목관성이 사지에 놓인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해석 포인트이다. 사지란 기운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약화되거나 소멸되는 위치를 의미한다. 즉 남편이 될 수 있는 목기운이 일지, 오화에 들어오더라도 이 사주 안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점점 약해지며 결국은 관계에서 밀리거나 이탈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인연이 버티지 못하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러한 구조는 식신과 상관의 과다와 맞물리면서 더욱 강화된다. 이 사주는 식신과 상관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유금 상관의 반복은 매우 강한 작용을 한다. 상관은 기본적으로 관성을 치는 별이기 때문에 남편을 압박하거나 관계를 깨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음력적으로 유금이 단절령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관계는 형성되지만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끊어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이 단절은 외부 요인이라기보다 구조적인 반복에 가깝다. 무토라는 일간의 특성도 이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토는 모든 것을 담아내고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인연을 밀어내기보다는 수용하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이 여성은 사람이 들어오면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도 받아들이며 상황을 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수용력 위에 상관이 과다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결국 상대를 압도하거나 상대가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는 관계의 시작은 부드럽지만 끝은 반복적으로 깨지는 패턴을 만든다. 이 사주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형살의 중첩이다. 오화가 중첩되면서 오호 자형살이 형성되고 유금 또한 반복되면서 유유 자형살이 동시에 작용한다. 자형살은 외부와의 충돌이라기보다 자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의미한다. 즉 이 여성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더라도 결국은 비슷한 구조의 관계를 반복하게 된다. 사랑과 끌림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등과 피로가 쌓이고 결국은 단절로 이어지며 다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흐름이 평생 반복되는 것이다. 음령적 해석을 더하면 이 구조는 더욱 명확해진다. 음령관법으로 오화는 일령지에 해당하며 애증령, 자살령,
신주론제령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는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사랑과 미움이 반복되는 구조를 의미하며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흐름까지 포함한다. 유금은 결합지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단절령, 배신령, 도화령이 작용하여 인연이 붙었다가도 결국은 끊어지고 그 과정에서 배신이나 실망이 반복되는 형태를 만든다. 결국 이 사주는 단순히 연애가 많은 것이 아니라 애증과 단절이 반복되는 관계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명식이다. 30대 초반 유대운에서 결혼이 이루어진 흐름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금이 들어오면서 도화와 인연 유입이 강해지고 외부 관계가 활성화되면서 결혼이라는 과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형성된 결혼은 구조적으로 유지력이 약하며 상관과 단절령의 작용으로 인해 결국 5년 후 이혼으로 이어진 흐름은 자연스럽다. 이는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명식 자체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현재 흐름을 보면 을해대운에 들어와 있으며 을목은 정관으로서 남편 기운이 맞다. 겉으로 보면 이제 남편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해수는 원국의 오화와 수화 충극을 이루며 전체 구조를 흔들고 들어온 관성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소모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올해 을사년은 정관이 다시 한번 작용을 시도하지만 사화가 원국의 유금과 사유합을 하면서 강한 금기운이 목기운과 충돌하면서 목기운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즉 남편이 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 사주 안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지는 흐름이다. 현재 2명의 애인을 동시에 두고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은 역시 이 사주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홍란성과 도화가 강한 사주는 한 사람으로 관계가 고정되기보다 여러 인연이 동시에 존재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결국 관계는 계속 이어지지만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각의 인연이 단절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 모든 구조를 종합하면 이 사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연은 넘치지만 남편은 남지 않는 사주이다. 이는 단순히 결혼운이 약한 것이 아니라 인연을 끌어들이는 힘과 관계를 끊어내는 힘이 동시에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인물을 선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관계에 대한 기준과 선택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동일한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이 사주는 연애운이 좋은 사주라기보다 인연에 끌려다니기 쉬운 사주이며 홍란성과 도화가 겹쳐있는 구조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관계의 불안정성과 반복적인 단절이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이가 들어도 관계는 계속되지만 안정은 얻기 어려운 삶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여인은 향후 남편운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과 함께 육효계를 원했는데 괴는 지수사 오효동계가 나왔다. 이 괴는 현재 관계 구조와 앞으로의 귀결까지 동시에 보여주는 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괴는 남편이 들어와 자리 잡는 흐름이 아니라 여러 남자 인연이 동시에 얽혀 들어왔다가 결국 서로 충돌하고 무너지는 구조, 그리고 그 결과로 정착 없이 흩어지는 흐름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우선 본괴가 지수사에서 가미수 육충괴로 변한다는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지수사괴는 본래 막히고 얽히고 풀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괴입니다. 일이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고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한 방향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미수, 그것도 육충으로 변한다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감괴 자체가 반복, 위험, 감정의 소용돌이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육충까지 붙으면 안정이나 결합이 아니라 충돌과 분산, 그리고 반복적인 관계 파괴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즉, 이 괴 전체의 큰 틀은 남편이 생겨서 안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인연이 계속 들어오지만 계속 깨지는 구조입니다. 세효를 보면 오화처제가 등사에 임하고 왕상한 상태입니다. 세효는 상담자 본인인데 이 위치가 매우 강합니다. 오화가 월령 임목의 생을 받으며 기세가 살아있고 등사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감정, 욕구, 관계 형성 의지가 모두 강하게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관계의 중심에 서 있고 인연을 끌어들이는 힘도 강하며 관계를 만들어가는 주도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사주에서 보였던 홍란성도화 상관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육효에서도 동일하게 본인이 관계를 만들어내는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효를 강하게 제어하는 동효의 존재입니다. 오효 해수 형제효가 동하면서 세효 오화를 수극화로 직접 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효 형제효는 경쟁자, 또한 변효 술토가 회두국으로 동효 해수를 토국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명에서는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다른 여자를 의미하거나 혹은 남자 입장에서의 외부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회두국은 그 경쟁자를 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형제효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하면서 세효를 또한 직접 극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관계 속에 강한 경쟁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 경쟁자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동효 해수가 원령 인목과 인해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합은 이미 연결된 관계, 끊어지지 않는 인연을 의미합니다. 즉 이 형제효는 단순히 스쳐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인연과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여인의 남자 애인 중 최소 한 명은 또 다른 애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괴 구조상 이미 얽혀 있는 관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동효가 변하여 술토관귀로 바뀌는 흐름도 중요합니다. 관귀는 남자를 의미하는데 이 변효 술토가 이효의 진토관귀와 진술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괴 안에서 두 개의 남자 인연이 서로 충돌하는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효는 가택, 가정 즉 현실적으로 머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가까이 있는 남자를 지칭하고 또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인물을 의미할 수 있고 변효 술토는 외부에서 새롭게 작용하는 인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충을 일으킨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 갈등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두 남자가 충돌하거나 관계가 서로 깨지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두 남자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괴 전체에서 관귀효가 3개나 존재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 운을 물었을 때 관귀가 하나 뚜렷하게 자리 잡으면 그 인연이 중심이 되는데 이 괴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귀가 여러 개 존재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중심이 없습니다. 이는 곧 남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사주에서 보였던 남자가 남지 않는 구조가 그대로 육효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령 인목자손, 세효 오화, 변효 관귀 술토가 인호술 화국 형성이 더해지면서 자손 기운이 강하게 형성됩니다. 자손은 일반적으로 편안함, 쾌락,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 괴에서는 관귀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남자 인연이 들어오더라도 그 관계가 책임과 결혼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가볍고 즐기는 관계 혹은 지속되지 않는 관계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관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손 기운에 의해 밀려나거나 약화되는 구조가 됩니다. 응효 유금 부모효가 휴수 상태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응효는 상대방 또는 결과를 의미하는데 부모효는 안정, 문서, 제도, 즉 결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효가 힘이 없다는 것은 결혼이라는 형태로 관계가 굳어질 가능성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즉 관계는 계속 존재하지만 그것이 제도적 관계로 정리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 괴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재 이 여성의 주변에는 남자 인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하며 그 인연들은 서로 얽히고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남편으로 자리 잡기 어렵고 오히려 서로 충돌하다가 관계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결국 이 괴는 남편이 있느냐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계속 들어오지만 남편은 남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 형성된 관계 구조 자체가 하나로 수렴되지 않고 충돌과 분산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사주에서 보았던 홍란성, 도화, 상관과다, 관성부재의 구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괴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하나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이 여성의 인연 구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인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구조를 인식하고 관계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란성과 도화는 절대 단순한 연애운이 아닙니다. 인연이 많다는 건 축복일 수도 있지만 그 인연이 정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인생을 흔드는 구조가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내 인연이냐가 아니라 어떤 인연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연은 평생 계속되지만 안정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주의 사례 분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임사,